안녕하세요. 어, 3년 적금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독서에 대해서 또 독서와 관련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 뭐 삶의 문제들이라면 건강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독서와 함께 건강에 관련된 정보 취합하는 방법들을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또한 구독, 좋아요, 알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시청하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루는 하드웨어를 이루는 작은 소프트웨어들이 그만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석유왕 록펠러, 그 다음 철강왕 카네기, 그 다음 자동차왕 헨리 포드, 그리고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호텔왕 힐튼, 또 발명왕 에디슨, 이런 위대한 큰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현대는 컴퓨터 왕 빌 게이츠,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워런 버핏 투자 기자, 아마존 CEO 조프 베조스, 이런 인물들이 각 분야의 머리로서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고 세계 경제의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을 만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물론 뭐 종교적인 이런 부분들 떠나서 이제 공통점들을 보면 다 뭐 교회를 다닌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단 떠나서 다른 어떤 동등한 기준을 놓고 볼 때 저는 독서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들인 이들의 공통점은 저희들은 이제 수학에서 교집합을 있지 않습니까? 교집합. 그 교집합에 들어간 공통점들이 독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서왕으로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무슨 책들을 보면 다 이들의 어떤 열렬한 독서들이 얼마나 한지, 그러니까 그 백화점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어렸을 때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1년 반인가 약 그 정도 시간을 들여서 용돈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아서 책을 샀고, 그 책을 귀히 여기며 읽고 보고 했다는 합니다. 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어떤 인재들의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항상 칭찬을 많이 했었죠. 그다음 지능 지수도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이 뭐 96이라든가 평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안 돼. 우리나라는 그 지능 지수가 평균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지능 지수 약 105로 나오는데, 이것이 1위래, 1위.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천재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IQ 지수는 더 높다는 거죠. 근로시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일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다면 1위.
그러면은 IQ도 1등, 그 다음 교육열도 1등, 그 다음 일하는 것도 1등. 그러면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간다든지 정치, 뭐 교육, 문화 이런 분야들도 물론 1등이 돼야 될 건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아직까지 1등이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저는 물론 뭐 미국은 우리나라 지하 자원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랑 그든 또 기독교 국가, 우리는 물론 종교 자유가 있지만 전 아직까지는 핵심 그런 부분들도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창의력 교육, 사고력 교육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빼고 나서 우리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나 자녀 양육 방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최고의 교육열 가지고 최고의 IQ를 가지고 최고의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온 것은 창의 1등을 모방하는 2등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죠. 우리 천재적인 IQ를 모방하는 일에, 그리고 최고의 교육열을 모방하는 일에. 그러니까 학교 교육 방법도 주입식, 암기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해보겠습니다. 교육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열심히 주어는 무엇이고 동사는 무엇이고 동사의 종류는 무엇이고 이렇게 열심히 나열합니다. 그런 거는 그럼 아이들 열심히 배웁니다. 이제 그럼 이게 주입식이고 암기식이 되는 거죠. 그럼 주입식, 암기식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찾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이런 교육을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죠. 얘들아, 그 주어란 무엇이고 스스로 동사는 무엇이고 스스로는 무엇이냐 찾아오라고 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반 아이들 20명이라 치겠습니다. 그럼 20명 아이들이 중에서 교사 선생님께서 지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서너 명이 수업 시간에 돌아가면서 주어 스스로 목적에 자기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듣고, 그럼 거기 그 수업을 듣고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뭐 안내자, 컨트롤하는 역할, 사회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답을 찾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천재적인 교육 IQ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주입식, 암기식, 옛날에는 군사 독재 속에서 뭡니까? 또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됐고, 또 민주주의로 왔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교육 방법에 있어서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해 가도록, 도서관에 가면은 1층 자료실, 1, 2층 자료실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층 학습실에 가면은 열심히 아이들이 자소서를 외우고 문제집을 외우고 풀고 있습니다. 정작 아이들이 도서관 1, 2층 자료실에 가서 책을 읽고 자료를 찾고 주어가 뭔지 스스로가 무엇인지 자기가 스스로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만들고 답을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출판사에서 자습서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문제집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 자체가 1등을 배출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육 방법 자체가 그 아이를 하여금 이미 1등의 것을 가르치기 2등으로 만드는 교육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공부하는 시간도 더 많다고 하죠. 훨씬.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2등으로 버티고 있다. 그럼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의 교육 방법에서 이제 모방하는, 즉 암기하고 외우는 모방하는 2등의 교육 방법을 버리고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이런 독서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을 해줘야 1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등.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싱겁게 먹으라 합니다. 싱겁게. 그러면 싱겁게 기준이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 보면은 의과대학에 가면은 싱겁게 먹으라고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싱겁게 먹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럼 싱겁게 먹이라는 그 싱겁게 기준이 애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확한 수치를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염도가 정상적인 염도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근데 그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은 우리 인체 정상적인 염도는 0.9라고 나옵니다. 0.9. 그러면 학교 급식에 있어서 이제 가면 학교 급식에 보면은 국어 염도, 학교 급식에 나오는 음식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염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다른 반찬들은 김치는 어떨지, 김치는 아마 국하고 염도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급식소에 가면은 급식 조리대 위에 보면은 국어 염도 그날 매일 0.7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밥의 염도가 일단 제로라고 칩시다. 제로는 아니지만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어 염도 0.7이니까 밥의 염도 제로. 그 다음 우리가 또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의 염도도 제로. 물론 국을 먹겠죠. 국을 먹습니다. 김치도 좀, 근데 김치 안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문제죠. 김치 안 먹는 애들은 밥 먹고 국물 좀 떠먹고 다른 반찬들 몇 개 먹지만, 물론 시금치도 먹을 수도 있고 시금치 안 먹는 또 뭐 다른 사라다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염도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국보다는 염도가 약한 겁니다. 그럼 시금치 염도를, 국이 염도 0.7인가 시금치 염도를 0.5라고 잡고, 그 다음에 콩나물의 염도를 0.5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다 더해서 나누기 5로 해보십시오. 그 평균 염도가 얼마 나옵니까? 평균 염도가 0.5, 0.4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싱겁게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죠. 심지어 천재들이, 대한민국 전교 1등들이 가는 천재 중에 천재들이 가는 의과대학에서조차도 이렇게 주입식 암기식을 가르쳐 주니까 현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들 보고 다 싱겁게 먹으랍니다. 그러면 싱겁게 먹었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라든지 또 뭐 꼭 한 가지 책만 보고 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 또 뭐 소금 이야기라든지 이제 뭐 또 의사의 발랄을 이런 책들 보면,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 책에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다 싱겁게 먹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소금을 먹으면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또 일부러 많이 먹는데,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있어야 그것을 흡수가 되고, 소금이 부족하면 그게 다 배출된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조차도 왜 소금을 먹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서해안에 나오는 천일염을 말합니다. 천일염. 그 가게에서 파는 꽃소금이라든지 맛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천일염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조차도 왜 소금을 먹어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소금을 먹어야 하는지, 소금이 어떤 성분이 우리 소화가 잘 되게 하고 흡수가 잘 되게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제 책들을 도서관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소금을 치면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 있는 책들을 보면은 이게 소금이
우리 위액은 왜 소금이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느냐? 그럼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책들도 나온다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소금에 있는 염소 NaCl 할 때 많은 소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뭡니까? 소금이라고 하면은, 소금을 먹으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정신병자처럼. 근데 이제 83가지 천연 미네랄, 83가지의 미네랄을 이렇게 하면은 소금은 먹고 미네랄은 뭐지?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사탄처럼 이렇게 아주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데 83가지 천연 미네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겠죠.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 물론 이제 다른 책들도 있지만 우리 위액을 만드는 염산이 위액입니다. 그죠? 염산이 있어야 음식을 들어오면 그 음식을 소화를 자게 이렇게 소화를 부스르는 거죠.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염산의 화학기호가 HCl입니다. 그럼 H는 수소죠. 수소는 물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Cl은 이렇게 소금, 천연염료로부터 오는 거죠. 천연 미네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연염 안 먹고 싱겁게 먹을 경우 위액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염산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음식이 들어와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소화대가 음식이 장에 갔을 때 장을 통해서 장에서 우리가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는 것도 이렇게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이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밖에 있는 영양소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나트륨이 그 영양소를 안고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나트륨도 역시 이 천연염 안에 있는 83가지 미네랄 안에 들은 성분입니다. 그죠? 이걸 안 먹으면은 나트륨이 부족하겠죠.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이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의 양만큼 들어가겠죠. 위액에서도 마찬가지고 염소, 위산의 양만큼 음식이 소화가 될 것이고 장에서도 나트륨이 있는 양만큼 이게 흡수가 되겠죠. 그럼 이제 흡수가 된 이 영양소들이 또 이동할 때도 이 혈액을 통해서 우리 뇌에 공급될 때도 역시 나트륨이 이 영양소들을 안고 이 뇌에 간다는 거죠. 이제 우리 뇌는 오로지 이게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이 우리 뇌까지 갈 때에 나트륨이 이 포도당을 안고 이 뇌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근육은 이 나트륨이 없어도 포도당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나트륨이 있어야 그 포도당을 안고 이 뇌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지럼 환자들 혹은 뇌질환자들, 뭐 중풍, 여러 이렇게 뇌질환자를 보면은 공통점들이 다 싱겁게 먹는, 그렇다 물을 많이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금을 물에 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죠?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우리 몸의 염도가, 그렇지 않아도 싱겁게 먹어서 몸의 염도가 0.5, 0.4 이 정도인데 물까지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이 계속 우리 몸에 있는 그 물들은 빠져나갈 때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트륨이 나갈 때도 나트륨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염도가 0.9가 정상인데 0.9가 아니고 지금 싱겁게 먹어서 0.5, 0.4 이 정도인데 거기다 물까지 많이 마시면은 나트륨이 더 많이 배출되겠죠.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 양이 점점 적어지면은 이 나트륨이 영양소를 가지고 뇌에 갈 수 있는 나트륨이라는 일꾼이 점점 적어지면 뇌까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에너지가 적게 공급이 되겠죠.
그러려면 뇌 질환자리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뇌 두통, 머리 두통이 자주 오는 사람들은. 저희 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은 어떻게 보면 작은 입시, 고등학교 입시 학년인데 아이가 이게 3개월 동안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죽 아팠으면은 학교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결석이 없이 개근했던 아이인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학교를 막 몇 번 결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하얗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럴까요?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김치를 안 먹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천일염으로 밥에 간을 한다든지 천일염 국간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간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신경, 그러니까 미네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뇌까지 혈액이 공급할 수 있는 포도당도 공급이 안 되고, 그러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진짜 머리가 아프다 저희들은 아이를 데리고 이게 거제도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의 건강 상태를 보시더만도 그냥 건강해도 보통 건강한 것이 아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 근데 왜 머리는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막 귀신이 붙는 줄 알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했죠. 많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많은 또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제 안 아프다 하는 건데 약도 막 지어먹고 병원에 가서, 근데 병원의 약을 먹어도 이제 머리 아픈 약은 낫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조금 제 아는 처방 제일 아는 약 잘 짓는 의사 선생님, 약 선생님한테 약을 지어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아이가 이제 건강 머리 안 아프다 했는데, 또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 이제 지금 2학년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는 겁니다. 그 지 혼자서 병원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일염을, 너 이거는 이제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게 우리 이제 원인을 알아냈죠. 학교 급식의 염도가 0.7. 그럼 이 아이가 밥의 염도 제로, 물을 먹을 겁니까? 뭐 그리고 과자 같은 거 먹는다 하더라도 나누기 하면 이 아이 인체 염도가 정상이 0.9대 정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염도가 낮으면은 이 정상적인 이제 혈액순환이 확 되고 이런 거 작용하는 것도 신진대사라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뇌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머리 아프다면 그때는 뭐 엄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조금씩 먹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먹고 나서 아이가 머리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제 학교 급식 모니터 하러 가서 알았죠. 급식 국 염도가 0.7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계산을 했죠. 우리 아이는 김치를 안 먹는다. 그럼 우리 아이가 먹는 것은 밥이랑 국, 뭐 그 반찬 해봐야 물도 먹고, 그럼 나누기 하면은 우리 아이 몸의 염도가 딱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아팠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지하 자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보다도 또 이란이나 쿠웨이트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자원도 많고, 지하 자원이 뭐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우수한 두뇌, 세계적인 두뇌 IQ, 세계적인 교육열, 세계적인 건면성,
착하고 근면한 성실성 이런 것도 우리나라 민족성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민족이 이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지금보다 물론 우리는 뭐 꼭 1등, 2등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어떤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누구나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의 최대의 어떤 에너지를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최대의 에너지를 발휘하고 산다고 볼 때 지금의 교육 방법을 이렇게 자꾸 아이를 외우게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아이 외우게 이렇게 하고는 우리는 그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것은 기존 1등의 지식이 가르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이 2등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과제를 내주고 책을 통해서 지금처럼 자료실은 텅텅 아이들이 비어있고 학습도 뭐 비어있는 것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공부가 1, 2층 자료실을 가지고 와서 자료실에 있는 책들을 2권, 3권, 4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뭡니까?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 몸은 그러면 미네랄은 뭐냐? 우리 몸의 염도는 얼마, 정상적인 염도는 얼마냐? 그리고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0. 싱겁게 뭐라 하는데 그 싱겁게 기준이 그 뭐 0.9보다 는 0.9를 기준으로 해서 0.9보다 더 짜게 먹지 말라는 뜻인가? 0.9보다 더 낮게 0.9보다 더 싱겁게 먹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0.9를 유지해야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야 그것이 영양소를 안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싱겁게 먹으면 나트륨 적어지면 우리 몸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에 질병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질병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의 과제를 던져주고 그 아이가 그 과제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이런 자료를 뽑아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교실에서 발표하도록 이러한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천일염에 대해서 무기질에 대해서 막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이 네이버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말이지. 근데 이걸 기준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야 너희들 천일염이 뭐야? 천일염 효과에 대해서 조사해와. 천일염 종류에 대해서 알아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서 책을 찾아서 거기서 조사해서 학교 교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도 교실에서 선생님 얘들아 천일염은 이것이고 효능은 이것이고 이렇게 가고 아이들 20명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찾아서 발표하면은 훨씬 학습 효과도 뛰어나고 재미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